예, 반갑습니다. 6월 11일 신나는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 6일째 상승했습니다. 후장의 상승분 좀 반납했지만 아주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 크게 올라서 나스닥 상승을 리딩했습니다. 멕시코 관세 문제 해결된 거 이제야 반영됐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수치들은 올려드린 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율은요, 미국 시장 다시 안정되면서 달러 강세 보였습니다. 위안화는 연중 그 최고치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 환율은요, 위안에 동조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세 요인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영상 참고 바랍니다. 환율 전망한 별도 영상을 어저께 올려드렸습니다. 유가는 WTI 다시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오펙 플러스 그 회담에서 6월 이후에도 감산 연장이 거의 합의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반영됐다는 것이죠. 사우디가 감산에 적극적인 거죠. 사우디는 감산해서 감산된 할당량이 1030만 배럴이라는데 이거보다 70만 배럴이 적은 960만 배럴을 지금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생산 여력, 재고 수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 유가는 지금 오르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기름이 흔해 빠진 시대입니다. 기름 부족 심리로 폭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은요,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크게 내렸다는 것이죠.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T노트가 크게 올랐고요. 물론 그 트레저리 빌도 조금 올랐지만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 대두되면서 채권 시장 강세는 마감된 듯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 말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미 유럽 언론에서는요, 채권 투자 큰 손들이 나와갖고 아주 저명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와서 수익률 더 내린다, 즉 채권값 더 오른다고 전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다 틀렸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요, 중공의 5월 수출 3.8% 감소 예상과 달리 1.1% 살짝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3.8% 감소한다는 것은 로이터 예상치고요. 노무라에서 예상한 것은 한 1% 정도 깜짝 증가할 거다. 노무라 이렇게 예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 오브 US 바운드 익스포츠, 미국과 연계된 밀어내기 수출, 그러니까 미국이 대략 3천억 불에 대한 25% 추가 관세 지금 가능성 열어두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둬서 이거 밀어내기 엄청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불문하고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노무라는 이를 근거로 해서 3분기에는 아마 중공 수출 급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이제 더 할 게 없잖아요. 수입은 3.8% 감소 예상에 무려 8.5% 감소해서 3년 내 최대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역 흑자는 416억 달러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위안 강세, 즉 위안 환율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안 환율은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 수출입 형태라는 걸 반증하는 걸로 이게 보여집니다. 일단 무조건 팔아치우고요, 가급적 사지 말고 현금 챙겼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이익이 났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 이익이라는 개념이 중공이 보는 이익과 우리가 보는 이런 시장 경제에서 보는 이익이 지금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여져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쟤들은 말이죠, 일단 팔아 제껴버리고요, 손해나면은 보조금으로 메꾸니까 이 어떤 관념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수출을 집중적으로 밀어내어 버렸어요. 대미 수출은 크게 늘었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거는 찔끔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는 연중 최고치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 이탈리아 쪽 4월 산업 생산 아주 악화되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4월 제조업 생산, 건설 생산, 산업 생산 이런 거 모두 감소세로 나와서 지금 악화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JOLT 지수라고 이거 아주 유명한 지수인데 중요한 빅데이터인데 잡 오프닝 일종의 구인자 수입니다. 잡 오프닝. 그다음에 레이브 턴오버 노동 회전율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인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데이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거기서 살짝 내렸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그 뉴스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나왔는데요. 중공이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 지금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랬다는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중공 입장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정부 정책을 바꾸게 너가 로비 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이 아닌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는 중공 기업과 계속 거래해라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겁을 준 게 미국의 중공 거래 배제 정책에 협조하면은 안 좋을 거다. 심각한 결과를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일단 겁을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중공에 있는 걸 일부 빼갖고 다른 나라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은 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중공을 탈출하거나 중공을 완전히 철수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이거는 퍼니시먼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퍼니시먼트라는 건 이게 범죄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범죄의 결과 처벌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그냥 이거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고온갈증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 했다면 퍼니시먼트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기업의 기본적으로 자유의 영역이죠. 예. 하여튼 이렇게 중공은 강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관련해서 미국은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동맹들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동맹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미국에게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화해에 쓰지 말라는 취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죠. 이걸 지금 살펴보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군사 네트워크, 안보 네트워크하고 이런 민간 네트워크는 지금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보안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게 현재까지 나온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결국 뒤집어 보면은 화웨이 사용을 묵시적으로 방조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장려하는 거 아닌가. 정부의 태도는 결국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은 정부 태도는 미국 요구를 거절하고 말 없이 중공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아주 걱정이 되네요, 이거.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공은요, 정부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전혀 나서지를 않고 있거든요. 못 나서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건지. 트럼프가 폭스 뉴스하고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이거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 재선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 선두 주자가 바이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쟁자 바이든을 까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서로 까야지 이제 옥석을 가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경쟁자 까는 거는 당연한데요. 까는 내용이 지금 중요하죠. 뭘로 까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그 가족이 중공에게서 부적절하게 돈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진위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 진위를 밝히는 게 바로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공격하기를 이것부터 수사나 받아라 이겁니다. 그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 공격한 내용이 김정은은 폭군인데, 독재자 폭군인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구라 그러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친하게 잘 지낸다. 그러니까 폭군과 잘 지내는 트럼프는 나쁘다.
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유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격입니다. 트럼프의 반격. 트럼프는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과 가족이 중공에서 부적절하게 돈을 받았는데 이것부터 수사나 받아라 이겁니다. 바이든이 중공 돈 받았으니까 돈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해석을 하면은요. 돈을 내는 자는 공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기에게 돈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공 정부는 이 화해에 관련해서 중공의 이런 그 압박질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못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중공 장학금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LG U 플러스는 말이죠. 지금 화웨이 문제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도 벌써 수년 된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의구심을 불구하고 U+를 썼는 그 화웨이를 썼는지, 그 임직원들이 뭐 돈 받은 거 아닌지 이게 되면 이거 업무상 배임 수재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쟤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한국 정부가 못 나서는 거는 쟤들 중공 장학금 받았다면 그건 뇌물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안보상 문제 있음을 알았다면은 알고서도 저지를 한다면은 이건 여적질이 문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 사안에서 중공이 적국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25 전쟁 휴전 중인데 그때 같이 싸웠는데 그때 적국이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쟁하면 그게 여적질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판단하는 날이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지 당연히 나서야 되는데 말이죠.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지난 1월 그 정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서요. 중공 수출업자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이렇게 리라벨링 새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만든 물건을 베트남 가져와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속여갖고 이제 수출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개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뭐 섬유류, 해산물, 농산물, 벌꿀, 타일, 철강, 아루미늄 이런 데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재밌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가을에 본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중공의 그 수출업자들이 그러니까 A는 관세가 그 당시 부과가 되고 있고 B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공 수출업자들이 관세 부과되는 A 제품의 서류를 관세 없는 B로 조작해서 관세를 회피하는 이런 수법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공 수입업자들이 미국산 축산물을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그냥 바로 직수입, 바로 예전처럼 수입하면 관세를 쳐맞으니까 가령 필리핀에 있는 중공기업이 일단 필리핀으로 수입을 한 후에 그걸 필리핀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해서 중공으로 다시 수입한다는 이런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출이건 수입이건 온갖 편법이 총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뭐 놀라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중공의 비용 증가로 귀결되니까 이것도 관세 효과는 효과죠. 마치 북공이 석탄을 밀수출하거나 석유를 불법 환적할 때 이거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 하니까 같은 논리죠. 결국은 비용 증가하고 관세 효과로 관세의 부정적 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열리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썰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그 뉴스에는 골드만삭스 어떤 이코노미스트가 금년에 금리 컷 없을 거라는 견해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6월에는 금리 인하 논의만 하고 7월에 인하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9월에 인하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물론 6월에 인하한다는 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의 견해가 아니고요. 미국의 쪽에 이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CME의 패드워치는 7월 인하 확률이 지금 70%, 그 다음에 원래 3번 인하할 확률 60%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9월 인하 90%, 12월에 두 번째 인하 60%. 자, 이것이 얼마 전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앞당겨지고 횟수도 3번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3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공의 5월 히토류 수출이 전월보다 16% 감소한 사실을 두고서요. 이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 막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공이 히토류 수출 규제한 거 아니니, 아니면 조만간 히토류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전히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단기에 좀 불편하겠죠. 막아버리면 단기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게임 체인지는 절대로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히토류 생산을 자극해서 장기적으로 중공의 히토류 점유율만 하락시킬 것이다. 즉 역풍 맞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어제 월요일자 CNBC의 스쿼크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즐겨 재밌게 보는 건데요. 스쿼크라는 이 제목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스쿼크박스. 여기에 조 커넨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6분 54초짜리입니다. 여기서 26분 54초 동안에 대부분 앞부분에서는 멕시코 관세, 이거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재밌게 한번 재구성을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리기 전에 오랫동안 멕시코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멕시코가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또 해도 안 돼서 이제 관세를 때렸더니 드디어 멕시코가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남부 국경으로 군인 6,000명을 보내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 민주당 정부에서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내가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관세 아주 효과 있다. 관세면 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중공 관련해서입니다. 여자 앵커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CNBC 베이징 특파원을 통해서 중공 당국에다가 G20에서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CNBC의 크레스판던트, 베이징 크레스판던트가 통해서. 근데 중공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질문에서 앵커가 만약 시진핑이 안 오면 The new tariffs would go into effect immediately,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바로 추가 관세 바로 올릴 거냐? 트럼프 아주 간결합니다. Yes, it would. 근데 이 질문은요, 아주 질문을 던진 취지는 오히려 뭘 기대했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답변은요, 원칙적으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G20에서 합의가 안 되면 관세 올린다는 거였죠, 추가 관세. 그래서 G20에서 중공성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제였는데, 시진핑 만약에 안 오면 그건 합의 없는 거죠. 그럼 올리는 게 당연하잖아. 이걸 확인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만 앵커 질문했을 때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는 지금 전주에 분명히 G20에서 시진핑 만날 거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양자 간의 핫라인 통해서는 만난다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난다고 확인을 한 거겠죠. 문희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트럼프가 우리끼리 얘기했다, 이런 말이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는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한 거죠. 안 온다면 그건 때릴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정도 가볍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마치 안 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게 중공 새끼들, 기자들 질문 묵살해버리는 이런 태도 아주 버릇없고요, 고약한 놈들 같습니다. 완전히 독재자 쫄개 새끼들 같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은 그런 놈 당장 잘라버리잖아요. 언론이 질문하면 답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지 않습니까? 독재사회에서는 독재자 쫄개 새끼니까 저따위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온다 안 온다 연막질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독재 체제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중공 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요,
중요한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 관세 피난보따리 싼다 난리법석이라는 겁니다. 관세 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관세 없는 곳으로 다 떠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적인 그런 사업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 중공 철수하면 파니시먼트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중공은 관세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사실을. 트럼프는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 트럼프의 그 막강한 정보력, 최고의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그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NBC에서 이 인터뷰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화웨이에 대해서 그 모니슨이 어제 소개해드린 일본에서 G20 재무장관 회담 후에 모니슨이 CNBC와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그 화웨이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무역 문제와 별개 과정으로 그러니까 안보 관점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트럼프는 이번 오늘자 이거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의 일부로 화웨이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CNBC의 문제 제기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즉 이겁니다. 무역 문제라면은 이 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안보 문제라면은 돈이 아니죠. 이거는 국가 안보 상황이니까 돈으로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누신과 백악관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계속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어저께 환율이 위안 환율이 연중 그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에, 즉 위안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앵커가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US needs fair playing field.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가령 중공은 커런스 디밸류에이션 계속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모든 것을 지 맘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인민은행장이 바로 시진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페드는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러면서 유한 환율 오르면은 관세 효과가 일부 사라진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페드에 대한 압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추가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어제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에서 화웨이 제재 이행을 연기했다. 이행 연기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어떤 보도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만 나오고 추가적인 내용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는데 여기서 예산국장 대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액팅이라는 게 대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짓 치프 예산국장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이게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예산 문제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왜 예산 문제가 다뤄졌을까? 이겁니다. 이것부터는 저희 짐작입니다. 짐작.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해서 이게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추가 보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마치 제재 이행을 연기하는 것처럼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변두리 시골 지역, 미국의 변두리 시골 지역에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예산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 상원에서, 의회에서 말이죠.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화웨이 장비 교체하는 걸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적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부족하면은 돈 더 주면 되잖아요. 관세도 많이 거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진위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고위층 안보 라인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 이걸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